균형과 최저비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을 이제 실제로 재배할 때 어떻게 하면 광합성을 최대로 하고 그 균형을 맞출 거에 대한 조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까? 광과 CO2는 광과 CO2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죠. 광과 CO2는 습도는 CO2 흡수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 기공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습도는 CO2에 영향을 어떻게 주냐? 습도가 광합성에 도움을 안 될 것 같은데 그 흡수에 도움을 된다. 기공을 활짝 열므로써.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열대 우림 지역에서의 그 나무의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의 나무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면은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1년 내내 높은 상태에서 광은 세잖아요. 그러면 기공을 활짝 연 상태로 광은 세더라도 활짝 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좀 더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온도는 높은데 우리 온실 내부에 습도는 광은 세고 온도는 높은데 어때요? 습도가 낮은 상태가 되니까 기공이 닫힐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실 내 습도가 높다고 하면은 어때요? 광합성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습도 얘기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기공이 열림 정도 높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지만 광이 너무 세고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면 창을 닫은 상태에서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습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한계 온도인 33도가 넘어가 버리죠. 35도가 넘어가 버리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롭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광량이 700W인 상태에서 습도를 80% 맞추고 있을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도야. 안 올라가. 습도 80%. 광은 700W야. 그럼 오케이. 문 닫고 습도 80% 만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건 안 되잖아요. 700W 상태에 문 닫고 어떻게 33도를 만들어요. 이건 불가능. 일단은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 효율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33도에서 35도를 벗어난 순간부터는 뚝 떨어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때는 생존이 불가능해져.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 온도라고 하죠. 한계 온도가 이제 33도, 35도가 넘어가는부터는 한계 온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는 동화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낮으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우리 식물 내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그 효소들이 더 광합성 효율이 아까 말한 켈빈 사이클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엽록소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광합성을 하는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일정 온도가 올라가야지 효율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으면은 베어링에 기름이 없어. 브리스가 굳었어. 어떻게 돼요? 뻑뻑해지고 나중에 가면 베어링이 마모가 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버리면 펌프 기능을 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뭐 이온이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이게 광합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 기능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12도인 식물의 체온이 12도, 13도인 그러니까 야간 최저온도 12도 관리했어요. 그러면 해가 뜨고 나서도 식물의 체온은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지났어도 13도, 14도밖에 안 돼요. 그럼 광합성은 우리가 16도 이상이 돼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낮은 온도에서는 광합성이 낮아지겠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돼요? CO2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이 낮으니 공급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과 CO2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고 CO2는 온도는 또 그 효소에 영향을 준다고 광합성 효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얘기들이에요. 온도가 낮아도 안 되고 아까 같이 너무 높아도 광합성을 못하게 되고요. 일정 한계 온도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CO2의 흡수량과 배출량을 측정함으로써 건물질 생산율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맞아요. 이 메트도. 왜냐면 온실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모르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갖고 너무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일단 연구실에서 하는 얘기고요. 보면은 여기 볼게요. 33도가 있죠. 33도예요. 쭉 올라가요. 여기서 말하는 33도의 1000ppm이라는 얘기는 습도가 80%이면서 70% 80%이면서 광은 700W 이상이면서 우리가 32, 3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32도, 32, 3도잖아요. 여기가요? 네. 32도 정도 되죠? 여본이 32도예요. 그럼 공기 온도는 몇 도예요? 34도 5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4도 5도 공기 온도에서 체온이 32, 3도인 조건에서 광합성을 극대화한다. 광이 700W, 습도가 80%인 조건에서. 하나로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최소율의 법칙을 따르죠.
계속 이런 거 없지. 그래서 딱 봤더니 광을 봤더니 300ppm에서 광합성을 충분히 해. 그 이상 해봐야 도움이 좀 되긴 했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뭐요? 광이 제한적인 광을 중심으로 해서 뭐래요? 탄산가스라든가 온도를 조절이 들어가죠. 내가 특별히 조절관 할 필요도 없어. 뭐 조절관 해봐야 어차피 광합성 조금밖에 못 할 건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광은 지금 2인데 이온실에서 봤더니 아침 광은 그냥 괜찮아. 근데 온도가 낮아서 광합성을 늦게 시작하는 거다. 그럼 조절광을 우리가 하면은 충분히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조건이 맞은 다음에 또 뭘 봐요? 그 다음 CO2를 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요인이 뭐냐? 이온실의 주 요인은 봤더니 광을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온도가 주 요인, 온도가 이온실의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를 교정을 하고 나서 땅크 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딱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본을 볼게요. 350ppm이에요. 그러면은 23도 정도가 어때요? 제일 많이 하죠. 요새 400ppm이면 좀 더 올라가겠죠. 이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22~23도라는 얘기는 여본은 25도에서 26도 정도가 광합성을 최대로 하죠. 우리 어디 봤죠? 토마토는 25도에서 광합성을 제일 잘해. 여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300ppm, 350, 400ppm에서 정상적인 조건에서 공기 온도 25도면은 여본이 한 23도 나올 테니 광합성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일단 그것만 갖고는 얘기 맞죠? 그 얘기들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25도 정도면 광합성을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 주의점 볼게요. 우리는 얘를 1000ppm은 안 볼게요. 왜 1000ppm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그러면 400ppm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18도로 쭉 올라가요. 얘가 13 정도 하죠. 13 마이크로몰만큼을 광합성을 해요. 근데 23도가 돼요. 어때요? 14에서 14에서 13 사이죠. 얘랑 얼마큼 차이 나요? 광합성률이 한 5에서 7%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18도하고 23도하고는 성장 속도가 오이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오이가 만약에 이틀에 한 마디가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18도로 관리하게 되면은 아마도 3일에 한 마디가 나올 거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만약에 23, 4도로 관리했을 때는 일주일에 하나 방, 8일에 하나 방이 나온다고 하면은 18도로 하게 되면은 한 열흘에 하나 방이 나올 거예요. 광합성 효율은 6~7% 떨어졌는데 7~8% 떨어졌는데 성장 속도는 15% 20% 차이 나니 20% 차이 나니 어떻게 해요? 나무들이 두꺼워지겠죠. 혈액이 강해지겠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실의 식물의 생육을 생장 강도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A가 300 마이크로몰, 300 마이크로몰이면 와트로 얼마예요? 150W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탄산가스 1000ppm하고 400ppm 할게요. 20도하고 25도하고 32도가 있는데 어느가 제일 광합성이 맞아요? 여기서 낮은 광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광합성을 오히려 더 많이 하죠. 순광합성 얘기라고 하니까 몇 도에서 해요? 보면은 한 20도가 더 낮은 것 같아 보니까. 낮죠? 네. 맞죠? 그 다음에 25도 정도가 뭐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300 마이크로몰이면은 이제 300와트 정도의 광이 더 볼게요. 300와트에서는 어때요? 약간 온도가 얘보다 전체적으로 저 광합성 올라갔죠. 이렇게. 네. 올라갔죠. 전부 다. 올라간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450, 900 마이크로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얘보다 좀 더 올라갔는데 아까 이 탄산가스 400ppm에서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얘도 별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광량이라는 거는 300ppm이라는 의미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400ppm 농도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 광이 300W나 450W나 어때요? 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 보면 얘네가 C 같은 경우 뭐예요? 450이잖아요. 450. 얘는 600W죠. 어때요? 차이가? 거의 같죠, 이거는. 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되면 오히려 식물체가 잘못하게 되면은 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식물이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과일이 크는 거는 뭘로 커요? 광합성으로 크나요? 물로 크나요? 물로 크죠. 그럼 과일의 사이즈를 크게 하려면 물로 과일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빨리 비대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과일로 물을 충분히 낮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잎에서 뺏기는 물을 증산량을 줄여줘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광합성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광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증산량만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결국 뭐가 좋을 것인가? 그래서 가끔 아까도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차가워라면은 도장하느냐, 가늘어지느냐. 그러면은 아니랄 수가 있겠죠. 외부 광량이 700 같은데 알루미늄 커트를 40%짜리 해놨어요. 그럼 내부 광량이 300W, 350, 300, 400W 상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해놨고 저 오전하고 오후에는 또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450이나 600이나 오히려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600W일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과일이 오히려 작아지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도장하겠죠. 햇빛량이 많아지면 어차피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동화산물의 균형과 최저 간격 중 또 하나, 온도 증가에서요. 우리가 주간 온도, 24시간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데요. 주간 온도는 동화산물이 축적되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주간 온도를 우리가 이제 그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했는데 주간 온도가 야간에 오전에 오후에 뚝 떨어지게 되면은 광합성 동화산물이 축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동화산물이 있어요. 이것들이 축적이 됐잖아요. 네. 축적됐는데 이게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초저녁에 이게 만약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동화산물이 옮기지 않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광합성을 멈추게 돼요. 멈추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 24시간 온도는 생물 생육과 전이가 있기 때문에 식물 생육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동화산을 최대하게 된 광과 CO2가 일정한 현상성이, 그러니까 광과 CO2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로해서는 기공을 충분히 열어야 되고, 이로해서는 상대수가 충분히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생산할 때 뭐예요? 파의 강도와 CO2의 농도와 습도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죠. 올라가면 세 개가 똑같이 올라가야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만 올라갔을 때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는 농도고요. 그다음에 지금 흡수를 한 CO2 농도 보게 되면요, 높은 광 조건에서는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이제 CO2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얘기했던 광합성, 그다음에 효소로 반응 효소, 루비코스 유용성. 루비코스라는 효소는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동이 활성화가 떨어지고요. 엽록소의 양가 밀도, 작물, 기공 전도도의 수분 균형. 그러니까 이게 기공이 열리고 닫힌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CO2의 가용성, 농도라고 볼 수가 있고, 루비스코 얘기했고, 엽록소의 양가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식물체가 광을 많이 받으면요, 엽록소의 양이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광을 많이 증가해요. 증가를 해요. 확실히 증가해요. 그래서 햇빛을 못 본 이파들이 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체가 엽록소의 양은 늘어나는데, 밀도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적응의 품종적 요인도 있지만 적응의 요인. 햇빛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나무들을 차광을 안 하면 햇빛을 많이 보게 하잖아요. 엽록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잎은 작아지고. 왜냐하면 엽록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는 증가하는 거고, 증산은 뭐예요? 햇빛 많이 보면 증산 많이 하잖아요. 식물은 증산을 많이 하기 위해 잎을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엽록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보통 강을 세게 받는 나무들은 잎은 작고 색깔은 진하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진한 게 좋은 거냐? 그건 또 이제 그거는 뭐 일단은 광합성을 할 여력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까지. 그다음에 수분 밸런스는 기공이 열림 정도를 결정하고요. 식물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CO2가 능가하면 기공이 더 닫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CO2가 높아지면 기공이 더 닫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충분한 CO2 뭐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가 연계 있게 해야 된다고. 환기는 상대 습도와 CO2에 모두 영향을 주고요. 보시게 되면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몰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이게 탄산가스의 농도이고요. 이게 광합성의 정도고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로몰이죠? 네. 광도죠. 광의 강도. 광도인데. 그러면 300ppm으로, 그러니까 150, 300에서 아까 똑같은 그래프인데 300으로 쭉 가보게 되면은 쭉 가요. 그러면 250이 제일 낮고
400이 그다음 낮고 700이 그다음 낮고 750이 이제 1150ppm 그다음 낮죠.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600으로 할게요. 600으로 하게 되면은 400에서 이렇게 되고 700에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100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은 400을 기준으로 볼게요. 400이면은 600이나 900이나 1000이나 이것도 마찬가지 차이가 없죠. 차이가. 만약 750으로 공급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건 올라가지만 올라가요. 900하고 600하고 차이가 어때요? 별로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450이고 얘는 300이고 450W잖아요. 여기 600W로 할게요. 1200이나 450W는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러면 우리가 차가원에서 세력이 약해졌냐? 아니라는 거죠. 과합성을 안 하고 온도가 높아야 세력이 약해지는 건데, 가늘어지는 건데, 얘는 보게 되면은 광합성의 양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 온도는 물론 얘가 600이 훨씬 높겠죠.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차광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쁜 생각을 하실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의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습도가 막 80%씩 막 되면은 좀 더 올라가는 거 맞을 거예요. 네.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모든 과학을 위해서는 LAI가 3, 4 정도가 필요하긴 한데, 이 3, 4라는 게 온실마다 어때요? 다르죠. 시기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이상적으로 얘 한 포기를 심었을 때, 이 LA 3, 4라는 얘기는 이 챔버 안에다가 이 넓은 공간, 이만한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광을 뜯어놔요. 그러면은 한 3, 4 정도가 광을 다 흡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온실은 뭐예요? 작물이 밀식대에서 겹쳐서 계속 있죠. 서로와 서로를 간섭을 하죠. 근데 이 LI 지수라는 얘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어린 식물은 빠르게 연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죠. 왜 연면을 빠르게 늘려요?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연면적을 빠르게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야간 운동차를 줄이면은 연면적이 빠르게 늘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연면적을 빠르게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과일을 자르고 오이를 따고 과일을 잘라버리고 토마토를 잘라버리면 오이잎이 커지고 토마토 잎이 커지고 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 대신에 과일을 안 따도 돼요. 근데 내가 6월, 7월, 8월에 심어놓고 온도 편차를 어떻게 줄이냐고, 이거를. 방법이 없죠. 그럼 뭐예요? 과일을 줄여서 우리가 잎의 크기를 확보한 다음에 삭발시켜야 돼요. 확보 안 되고 삭발시키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항상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모든 걸. 잎의 크기와 과일의 잎의 개수와 과일. 근데 초기에 척화시키면 잎은 작은데 과일을 척화시켜버리면은 잎과 과일의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건 다 규정이다. 그러니까 과일 몇 개가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규정, 잎의 크기가 충분히 큰지, 잎의 개수가 충분한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육을 보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야, 생육에 의해서 과일이 좀 빨리 클 것 같다. 그럼 이하방은 착과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봤더니 오이를 욕심부려서 5마디에 달았더니 갑자기 쪼네, 빨리네. 그렇다고 이걸 딸 수도 없고, 그러면 새로 뽑히는 거는 다 따줘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연면적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잎의 크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 오이나 토마토나 줄기 내리는 작물은 종종 지나치게 생식생명도 잎이 너무 적어서 잠재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잎을 너무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르려고 했더니 제가 이제 사진상으로 봤더니 괜찮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파리가 3월인데 7장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성엽이 7장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와 하방 밑으로 6장을 남겨라. 했어요. 9장을 남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생장점부터 9장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잎이 6장이죠, 실제로는. 네. 예,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진하고 착시 효과가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현장 다 보니까 잎이 없어. 그래갖고 다음 주 적용하지 마세요. 줄 내린다고 하거든요. 바로 오 얘기를.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 생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극단적 생식으로 갈 때도 사실 보낼 때가 있죠. 언제요?
나무가 과반구되고 있으면 어때요? 잎을 확 쳐갖고 생식으로 확 몰아가야 돼. 그때는 잎을 따요. 그러면 광합성 못하지 않느냐? 광합성 못하라고 잎을 자른 거거든요. 그게. 그때 그냥 온도를 조절이면 안 되네. 온도 저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다 주죠. 다 해도 안 되면 잎을 훑어요. 다 온도 높이고 저기도 자르기도 하고 할 거 다 하죠. 파프리카, 가지, 뭐 장미, 버베라도 하부 잎은 소스가인 싱크, 그러니까 적은 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높은 LAI는 공기 유동과 습도에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그 비대 영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 장미인데 보면은 위에 잎하고 아래 잎하고 볼게요. 바닥에 붙은 잎, 그다음 중간 잎, 상위 잎 볼게요. 한 1000 마이크로몰에서 파가 1000 마이크로몰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위에 삼엽 위에 30cm가의 광합성은 어때요? 잘하고 있죠. 네. 아래쪽으로 갈수록 광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잎을 딸 때 우리가 이파리가 10장 있어도 위에 6장 정도가 실제로는 70-80% 정도의 광합성하고 20% 정도만 아래다 하니 우리가 사실은 아랫잎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것들이요. 근데 아까는 얘를 이파리를 넣은다면은 뭐 생식유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광합성에 또 조금 덜하지만 하나 또 있어요. 식물들은 생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생식으로 가거든요. 생식이라는 거는 잎의 개수가 적고 꽃이 많은 걸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식을 만들어 버리면은 나무들은 계속해서 생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간다. 이거 보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음의 나선 효과라고 해요. 잎이 많아지면은 내가 화방을 날려서 겨울철에 화방을 날렸어요. 내가 벌을 깜빡 만나서 화방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들은 잎을 한번 만들어내잖아요. 계속해서 잎을 더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잎을 훑어버리면은 얘들이 더 이상 잎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요. 식물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식물들은 음의 나선 효과다. 한번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미의 엽록수와 토마토의 엽록수는 같을까 다를까요?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 달라요. 엽록소 A, B, C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다. 그래서 약간 그늘진 놈들은 엽록소의 농도가 많을까 높을까 낮을까요? 그늘진 걸 좋아하는 애들은 낮고요. 그 다음에 그늘진 애들은 아마 A, B, C 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비율이 좀 높은 놈들이 있어요. 이 높은 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 다음에 밑에 광이 오픈 구조를 만든 밑에까지 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엽록소가 보다 자주 교체되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식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새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일을 많이 하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엽록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잎에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식물의 입장에서 양분을 사용해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이파리는 노화가 되고 광합성을 보다 더 적게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구조라는 거는 같은 잎이 있더라도 더 엽록소의 효율이,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우리가 오픈 구조, 햇빛이 충분히 밑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구조를 오픈 구조라고 한다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산란광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 REF, 리퍼런스 거잖아요. 리퍼런스 같은 거 이게 일반 광이고요. 기표 71, 45가 있는데 45, 71이 더 스캐터라고 F 스캐터라고 해서 71이 더 그 산란광 효과가 산란광이 더 많은 거예요. 산란광 효과가 더 큰 거고 45가 작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맑은 날 같은 경우 보게 될게요. 맑은 날에 보게 되면은 상부 산란광은요 상부에 이파리를 LI 지수잖아요. LI 지수가 있고 추가되는 걸 보게 되는데 LI 지수가 보게 되면요 높으면 어때요? 3이 됐어요. 3이 되면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산란광이 더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 산란광이 어떤가요? 겨울철에는 잎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죠. 잎의 개수가. 네. 그러면은 산란의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잎의 개수가 적을수록. 잎이 적을수록. 그러면은 LA 지수가 높은 요 2, 3 정도가 가면은 우리가 되는데 겨울에 LA 지수를 2, 3을 놓을까요? 못 놓을까요? 단독원실 같은 경우는 우리 태도에 있는 단독원실을 얼마 나올까요? 12월 1월 달에 0.8, 6
이렇게 나와. 그러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요. 산란광과 산란광 아닌 것이 효과가 비트바이오로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대형 농장들은 한 1.6 가요. 이 정도 가요.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산란광이 일반광에 비해서 광투가율이 5% 적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이제 볼게요. 광합성 효율을 또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거는 중간 이빨이에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모로에 대한 광도가 세지면요. 볼게요. 광도가 세지는데 광도가 낮을 때는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도가 높을 때는 효과가 커지죠. 네. 이거 중간 잎에서 광합성 이야기예요. 그럼 겨울철에 효과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누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또 뭐 산란광이라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러는 게 무슨 산란광이야 지금 산란광이 효과가 없는데 겨울에는 자꾸 그 절대광량만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절대광량만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근데 이게 대학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다수설이가 소수설이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소수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한 5-6명만 겨울에 산란치는 거 아니니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100명 중에 95명은 겨울에 산란을 써야지 왜 여름에 산란을 써 이렇게 얘기한다. 보여요. 여름에 산란을 써야죠. 네. 네, 겨울에 산란 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다수설이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공개된 자료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어디 숨겨져 있는 자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다들. 네. 그 다음 우리 작물 부화 관리를 위해서 이제 볼게요. 동화물의 소비는 우리가 싱글 사이즈 얘기했고요. 작물 부화, 과일수 코스로 얘기했고요. 이거는 뭐. 그 다음 싱글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 이거 볼게요. 네덜란드 이제 작형인데요. 노란 게 뭐예요? 광량이고 빨간 게 과일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외부광과 이제 볼게요. 지금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과일의 개수가 이제 이때는 척과를 안 시켰고 5주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척과를 시키기 시작하죠. 하고 피크가 언제 돼요? 이제 25주면은 4, 6, 24. 이제 5, 6월 달에 거의 언제까지? 4, 8, 30, 한 7월까지 과일 수가 적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과일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요쯤 되면은 아마 적심을 쳤을 거예요. 적심을 치니까 광이 별 필요가 없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적심 치고 나면 과일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줄어들죠. 그래서 적심 치고 나면 과일의 개수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11월, 12월 초가 되면 수확이 종료가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광은 요런데 어떻게 돼요? 과일 개수는 이렇게 늘어가죠. 그리고 이때 가면 최 피크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피크 치고 여기서 적심 치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광이 여기 광하고 여기 광을 이용한 거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생산량이 150kg만 따도 보강 없이 150 따면은 네덜란드 250, 300kg 딴 거랑 쌤쌤이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 생산 기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 누가 자꾸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 300kg 딴다. 그래, 우리나라 나도 네덜란드 가면 300kg 딸 수 있어. 그렇지. 여기 봐요. 과일의 개수와 광량이 일치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과일의 개수와 광량이 반대로 가요. 그리고 6월에 심는다고 했죠? 여기다 심었어. 광이 최고 피크를 찍었는데 어디까지 가요? 여기 2달, 3달 가는데 과일은 여기가 있죠. 여기. 이쪽에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하다가 그건 40번 간다 하지 않나요? 네덜란드? 예, 가죠.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는 온도가 광이 없으니까 온도를 낮게 관리하죠. 우리는. 얘는 광이 높으니까 온도를 높게 관리하고. 화방 전개 속도가 우리는 32사마방. 얘들은 38하방, 41리하방. 그리고 얘는 척과를 우리는 중간에 척과를 몇 하방 놓쳐요. 광이 없어서. 얘는 척과를 다 시키고. 이거 생산성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온도가 낮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 광이 없으니까 우리가 온도 낮추고 온도 낮추면 성장수도 느리고 성장수 느리니까 차광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광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두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때 광이 좋은 거냐? 광이 낮았으면 좋겠잖아요 이때. 너무 8월 때 광이 낮았으면 좋겠잖아. 네. 한 처음에 3천 안 들어오고 6월달 7월달에 흐린 날 빼고 맑은 날에 한 1000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난 그때 심거든. 1000만 들어와도 난 충분해. 800만 있어도 난 다 키워 그때. 근데 광이 3000이 들어오네. 2500이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차 해놓고 그냥 어떻게 하든 어떻게 그때는 뭐예요? 생식으로 안 돌리려고 봐도 아이고 나무 약해지네 화방장 뭐 이러고 살고 있잖아. 그러고 버티고 있잖아. 버티자. 언제까지? 8월 15일까지 버티자. 8월 20일까지 버티잖아. 그때까지. 옛날 버텨야 돼요. 그때 버티는 게 버티는 게. 안 그리고 버티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8월 말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살았다. 이제 갈 수가 있겠구나 가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8월 15일 15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그 대신 보면은 열흘 지나면 이제 살았다는데 뭐 열흘 정도야 뭐.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게. 그럼 싸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크 활동은 주로 온도와 다른 일부 요소를 하는 거죠. 싱크 활동은 온도에 관련된다는 거잖아요. 싱크는 먹는 것들. 생장점하고 뿌리가 있고요. 그다음 온도가 있고 또 달보다 그러면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잎에서 광합성 여기서 주로 광합성을 여기서 한다고 했잖아 이쪽에서. 네. 요게 이제 어떻게 가요?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 뿌리. 이 이파리는 사실 토마토나 오이한 사람들은 이 이파리 없다고 봐야 돼요. 과일 밑에 이파리 누가 남겨놔 다 잘라버리죠 그때는. 그러면 요 이파리가 요 잎에서 광합성 공급돼야 되는데 여기서 생장점과 과일로 가기는 쉬운데 뿌리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이동은 잎에서 체광 활동에서 싱크의 세포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따뜻한 곳으로 차가운 곳보다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뭐고 식물 내 수직 온도 부분은 이제 레이바프라나 잠만나이프에서 하고 이동은 24시간 평균으로 이동한다. 24시 평균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과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일로 양분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이 보통 우리 가만 놔두면은 일반적으로 60에서 80%가 과일로 가고 사람이 조종하면은 90%까지 땡길 수 있어요. 과일. 격심치고 막 땡기면 90%가 이파리 다 훑어버려요. 90%까지 양분 이동해요. 그래서 과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동의 속도가 빠르다. 물만 저것만 빠른가요? 뭐도 빨리 가죠? 양분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물도 더 많이 가요. 온도 높은 곳으로. 그럼 평균 온도 높게 가져간다고 너무 빨리 익어서 사이즈 안 나온다 이런 것까지. 평균 온도는 과일의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거지 저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파리가 과일을 가리고 있다고 하면 사이즈는 커질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여름철에는 이파리가 과일을 가리고 있으면 과일이 커져요. 반면에 겨울에는 이파리가 과일을 열어놔야 과일이 커져요. 왜냐면 여름에는 과거서 돼. 너무 다 크기 전에 익어버리는 거고 겨울철에는 과거 너무 온도가 낮아서 천천히 크니까 조금 열어줘. 열어줘갖고 광합성 양분도 땡기고 빨리 좀 익게 도와주는 거. 과일 비대가 빨라지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과일 온도가 높으면 빨리 비대되긴 하는데 그 기능보다 여름에는 적산 온도가 먼저 도달해요. 적산 온도. 그래도 여름에는 좀 가려주라고 우리가 하긴 해요. 그래서 차광하죠. 우리 과일이 너무 빨리 익어버리니까. 그리고 여름 토마토가 맛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광합성물이 저장되기 전에 익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란광은 소스와 싱크의 온도를 높여 활동을 조치하고 낮은 영양 현장, 그러니까 오픈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산란광은 아래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닫힌 구조는 셀프 리포닛이라고 해서 과일이 차가워져서 싱크 활동이 낮아져 영양이 들어간다. 잎이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과일을 햇빛을 가려버리게 되면 당연히 잎이 좀 더 커지겠죠. 우리가 여름철에 잎이 좀 커졌으면 좋겠잖아요. 커지는 게 좋으니까. 작아지니까 자꾸. 놔두면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과일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력이 차광을 하면은 잎이 작아진다? 천만의 말씀. 차광하면 차광할수록 오히려 잎은 더 커져요. 과일이 없어지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차광해서 이파리가 작아졌대. 천만에. 그건 보온달격 같은 얘기고 일반 차광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과일은 사라지는데 잎은 커진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그렇잖아요.
겨울철에 600 같은 600줄이 600줄, 800줄인데 잎은 커요. 엄청 커요. 잎은. 과일은 건너뛰고. 균형 있게 되면 식물을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수직온도 수직온도 편차도 우리가 수직 편차를 우리가 줄여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직펜 같은 거, 히딩 파이프 뭐 이런 거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직온도 차이에서 토마토와 장미는 반대 효과. 토마토는 과일의 아래 설치하고 장미는 끝부분에 설치한다. 꽃이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꽃이 커지고. 토마토는 어때요? 토마토는 파프리카는 과일 옆에다 놓죠. 겨울철에. 그래야 과일 온도가 높아져서 더 과일도 커지고 더 빨리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멈추고